자, 여기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쉬워요. 그냥 우리 여기도 가지급금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가지급금 업무무관 자산 쪽에서 했었죠. 그쪽 쉬웠잖아요. 여기도 좀 쉬워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2장 동네는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입니다. 자, 일단은 12장 여기 부당행위 계산 쪽은요. 자, 일단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갑법인이 흑자법인이고요. 별도의 언급 없으면 여기 부당행위 계산 쪽은 다 특수관계자. 자, 여기 을법인이요. 특수관계자고요. 적자법인이래요. 그러니까 둘은 이제 여러분들 계열사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니까 자, 여기 을법인이 그 갑법인한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해주고 있는데 시가 임대료는 100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나중에 하시겠지만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보니까 갑법인이 150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을법인은 임대료를 100원이 아니라 150원을 받으니까 이득 본 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갑법인은 임차하는 거죠, 을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데 1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0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갑법인이 여기 갑자기 나오네. 그래서 여기 갑법인이 손실 보는 거고 을법인이 이익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원래 자, 그럼 한쪽이 손실이고 한쪽이 이익이면 우리가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세금의 감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 똔똔이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갑법인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법인은 예를 들어서 흑자가 100원이래요. 흑자가 100원. 그리고 을법인은 적자가 100원이래요.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가 100원인데 50 손실 보면 이익이 100원에서 50으로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죠. 50만큼.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적자를 100원 보고 있는데 50원 이득 받자 적자는 여전히 50원인 거잖아요. 그럼 세금의 증가는 없죠. 이익이 났는데 세금의 증가는 없고 손실은 났는데 세금의 감소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다 놓고 보면 예, 세금의 증가 감소는 없어야 되지만 이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지금 세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 세금이 감소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이걸 용납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 갑법인이 지금 세금을 감소시켰죠. 손실 봐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우리가 세법은 손해본 거 되게 싫어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세금이 주니까. 아시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부당한 행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진 않아요. 간주는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 추정을 해요. 추정. 알죠? 부당한 행위로 추정을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 손실을 일단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부당하게 상대방한테 이득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 봐가지고. 알죠? 그래서 이때 송금, 불산입, 50, 사유유출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회계 처리해볼게요. 분계. 자, 갑법인 분계요. 자, 보시면 그럼 갑법인은 을법인한테 150원의 임차료 나갔죠.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150, 대변의 현금 150 이렇게 잡을 겁니다. 알죠? 근데 세법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세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손해보면 회사가 실제 거래한 금액이죠. 회사가 실제 거래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세법상 금액으로 재계산해버립니다. 세법상 금액으로. 항상 세법상 금액은 뭐로 계산하냐면 시가대로 재계산해요. 시가로. 소득을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세법상 임차료는 100원이지 150원이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시가대로 다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이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100원. 그럼 나머지 50원 더 준 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걸로 추정하는 거니까 부당한 유출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유출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송금, 불산이 50, 부당행위 50 사회 유출. 이때는 뭐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법인끼리니까. 되시겠어요? 요게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 요 누구냐? 요 을법인이 만약에 을법인이 아니라 얘가 주주면 배당. 그렇죠? 임직원이면 상위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느 한쪽이 흑자를 보고 어느 한쪽이 적자를 본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부당행위 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든 거고요. 실제로는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제가 부당행위 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쪽이 흑자인데 손실 보고 한쪽이 적자인데 이익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얘가 적자예요. 얘가 적자야. 얘가 적자인데 손해봤죠? 그래도 부당행위로 봐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적자, 흑자 안 따지고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봅니다. 알죠? 보시죠. 여기. 자, 방금은 임차료였고 지금은 임대료. 보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흑자, 적자를 안 넣어놨죠, 여러분들? 네, 보시면. 자,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반대예요. 임대를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100원. 우리가 시가 임대료는 100원이랍니다. 100원인데 이번에 얼마를 받았냐면 60원을 받은 거예요. 60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법인이 손해봤죠.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60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갑법인이 손해, 을법인은 이득 받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일단 무조건 부당한 행위로 추정을 합니다. 알죠? 물론 부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라는 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 40 손실, 얘 40 이익이고요. 그러면 요 40원의 손실 본 거 있죠? 요걸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여기요.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요. 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얘가 법원에다가 저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입증을 해야지만 이제 세무서에서 이걸 철회합니다. 그렇죠? 손실 부인. 그렇죠? 그럼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 분계 보시면 그러면 장부 갑법인은 임대료 실제로 60원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60원, 대변의 임대료 60원 이렇게 잡았겠죠. 자,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 얼마 받은 것으로 볼까요? 갑법인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한 금액으로 보는 건 무조건 시가예요. 알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는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 임대료 100원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보겠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자,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 차변의 사유출이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회유출이라는 건, 부당한 유출이었잖아요. 부당한 유출이어서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부당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하게 덜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은 이걸 이렇게 봐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계로 먼저 설명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 얘를 이렇게 봐요. 일단 이렇게 봐요. 일단 너 시가 임대료 100원을 받았다. 일단 이렇게 먼저 받은 겁니다. 받았다가 상대방한테
40원을 그 즉시에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알죠? 이게 세법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너 시가 임대료 100원 받은 거야? 근데 그럼 그러겠죠. 요 가법이니. 저 60원만 받았는데 왜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러겠죠. 세법에서 일단 시가 임대료 100원 받았어? 그랬다가 상대방 요 을법인한테 40원을 부당하게 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현금은 결론적으로 60원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죠. 1차원적인 생각. 그죠?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우린 빨리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유유출이 뭐였었냐면, 사유유출은 내가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유출해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부당한 이익을 상대방한테 준 거가 사유유출의 본질이에요. 들리세요? 다시 한번. 사유유출은 부당하게 이득을 상대방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건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부당하게 내가 더 주면 그건 상대방한테 이득을 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걔죠. 오케이? 근데 부당한 이득을 주는 건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덜 받아도 상대방한테 이득을 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부당하게 얘는 덜 받은 거죠. 시가 임대료 100원 받아야 되는데 60원만 받은 거니까 40원을 덜 받았죠. 그럼 40원 부당하게 덜 받았죠. 특수관계자 거래니까. 부당하게 덜 받았으면 부당하게 40의 이득을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유유출은 정확한 본질은 부당한 이익의 분배입니다. 상대방한테. 되셨죠, 여러분들? 요게 핵심이, 요게 핵심. 왜냐면 여기서는 다 요거. 그래서 얘는 세무정의 여기 입금, 산입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손금불이었죠, 손불. 그렇죠? 근데 부당하게 덜 받은 것도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이득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이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사유출. 자, 그러면 세법상 수익인 우리가 입금에 가산해야죠, 넣어야죠, 산입. 그죠? 40, 사유출. 요렇게. 되시겠어요? 우리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12장은 여기에요. 12장은 요겁니다. 좀 외워주시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말했죠. 사유유출은 부당하게 덜 받은 것도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다. 알죠? 부당한 이익을 준 게 사유유출의 개념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시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 자, 부당행위는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면 그건 부당한 행위를 안 봅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를 사야 돼요. 컴퓨터가 제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컴퓨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짜리래요. 컴퓨터 200만 원짜리인데 제가 급해가지고 20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03만 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하고 전 손해봤죠. 손해봤으니까 요거 문제 삼냐? 요거까지 문제 삼으면 여러분들 시가대로 무조건 거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유분은 줍니다. 맞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봤다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현저한 이익을 줘야 돼요. 조그만한 이익을 준 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손해를 조금 볼 수 있지.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관계인은 언제로 따지냐면 행위 당시로 따져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요 그냥 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자죠. 그렇죠?
그럼 행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31일에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다 팔아버리신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그 계산하는 시점 있잖아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행위 당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샀을 땐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였잖아요. 그때 따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한 감소는 손해봐야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거 손해입니다. 여기. 해보시게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맞죠? 고가매입, 저가양도. 손해죠? 그 다음에 용역의 고가매입. 용역의 고가매입이라는 건 용역 제공받으면서 더 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저가양도.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설명. 자, 우리 여러분들 임직원은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특수관계자의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라고 안 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지분율이 1% 이상은 돼야 돼요. 알죠?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가 비출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회사의 주택. 그렇죠? 사택을 제공할 때 우리가 요거 있었죠. 뭐냐면 그 사택 제공하는 거 요거 낮은 임대료 받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가 양도죠. 회사 입장에서는 낮은 임대료 받는 거였었잖아요. 사택 제공하면서. 기억나세요? 요거. 그럼 낮은 임대료 받는 거 요거는 부당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부당행위 아니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회사가 손해본 거 인정한다라는 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있었죠.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서 낮은 이자를 받는 거. 맞죠? 이것도 회사가 손해본 거잖아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기억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낮은 이자를 받았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여기는 금액이 세니까 다 문제 삼았죠. 근데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낮은 이자를 받아도 이거 문제 안 삼았었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요거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우리가 저가양도 하더라도 인정하는 거. 그렇죠? 저번에 배웠던 거 그대로 암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저한 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시가 대비 5% 이상이나 3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사례 든 게 200만 원짜리를 제가 203만 원 주고 샀죠. 맞죠? 그럼 우리가 200만 원에 5%면은 1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200만 원짜리를 21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이게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 아시죠? 또는 이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억짜리 있죠. 100억짜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104억 주고 산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을 104억 주고 샀어. 그럼 4%죠. 손해본 게. 그럼 여기에는 안 걸리잖아요. 근데 3억 이상이 걸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해줘요. 우리 실기시험은. 아시죠? 이거는 현실에선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안 되려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막 4.9%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부당하게 안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송금불상이 사회주도들이 왔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해 주시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인이다라는 건 회사가 계상한 걸 부인한다 그 뜻이에요. 세법상 금액으로 재계산하겠다. 물론 세법상 금액은 시가였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판단해 주니까 의미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가 좀 하죠. 여기 말 문제 대비하시고.